저번에 저희가 그 다이소 관련 피부템 올린 유도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뭘 해야지 하다가 약국에서 얻을 수 있는 피부 아이템, 그러니까 미백 작용이 있고 주름을 펴주고 보습제 바르고 위에 살짝 그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해운대 바닷가나 이런 데서 햇볕 보시고 일광화상 다니시면. 안녕하세요, 베스트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손연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번에 저희가 그 다이소 관련 피부템 올린 유도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뭘 해야지 하다가 굉장히 유사한 약국에서 얻을 수 있는 피부 아이템. 보통 첫 편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속편은 조금 약간 어렵기 마련인데, 오징어 게임도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유튜브 찍기 전에 비슷한 주제가 있나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꽤 많더라고요, 이야기가.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이 안 하는 걸 하고 싶다. 다른 데서 소개가 안 된, 가급적이면 좀 유니크하면서 피부과 전문의가 소개할 만한,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5가지를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니조랄입니다. 니조랄액. 아니, 이걸 보시는 순간 실망하셨죠? 왜냐면 니조랄액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비듬 샴푸, 비듬이 있다고 하면 니조랄로 감으세요. 너무 지금 왜 다 아는 이야기를 이 의사가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니조랄액이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한 가지 사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슴과 등에 생기는 모낭염에 효과가 있어요. 모르셨죠? 근데 이제 등드름, 우리 또 가슴에 생기는 뭐 가드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모낭염이에요. 모낭염. 우리가 이제 모낭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름에 피부과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보이는 모낭염이 바로 말라세지아 모낭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이게 땀이 많은 보통 늦봄에서 초여름에 이렇게 붉은 색깔의 구진이 가슴에 V자, 등에 딱 생기는 거야. 그럼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등하고 가슴에 여드름이 생겼는데 이거 좀 가렵기도 하고요, 매년 여름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드름 약 써도 잘 안 듣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가 등과 가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뾰루지 질환, 말라세지아 모낭염이거든요. 여드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원인이 달라요. 왜냐면 말라세지아 모낭염이잖아요, 그죠? 여드름균이 아니라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 원인이에요. 그 증상이 살짝 가렵고 붉은 구진으로 아주 전형적인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여드름약에 듣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저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냐? 말라세지아가 여러분들 그 비듬균, 그죠? 비듬 곰팡이, 걔가 바로 말라세지아예요. 풀네임이 티로스포리움 말라세지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머리에 비듬,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균, 가슴의 모낭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병이 머리에 있으면 지루성 두피염이고 가슴에 있으면 말라세지아 모낭염이지만 얘들은 다 한 패밀리다. 피티로스포리움 말라세지아, 마치 당신 몸을 지배하는 재벌 같은 존재. 우리가 뭐 재벌 실명을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삼성가에 CJ도 있고, 그죠? 제일제당도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라세지아가 일으키는 병은 달라도 다 비슷한 애들이랍니다. 그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성분이 뭐냐면 이 니조랄에 들어가 있는 케토코나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피 비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가지고 가슴드름, 등드름, 즉 모낭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름에 모낭염 잘 생기시는 땀 많은 남자분들, 요 니조랄을 샴푸로만 쓰지 마시고 마치 바디워시처럼 한번 써. 등에 이렇게 거품을 내서 가슴에 거품 내고, 요게 사실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우리가 모낭의 어떤 표피를 잡는 거기 때문에 바로 씻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씻고 이렇게 거품을 내고 한 5분쯤 있다가 헹구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심하면 매일 해도 되고요. 보통은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여름철에 하시면 미리 등가슴의 모낭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드름, 가드름, 나는
분명히 여드름약을 사서 발랐는데 생각보다 잘 듣지 않는다. 근데 병원이 가기가 어렵다. 약국은 있네? 그러면 니조랄 한번 써보세요. 샴푸처럼 쓰지 말고 바디와시처럼 써보세요. 우리가 그 말라세지아라는 균이 비듬균, 즉 우리가 지지를 먹고 이렇게 번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바디와시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저라면 일주일에 2번은 니조랄로 헹군다고 하면 나머지 5일은 계속 바디와시를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니조랄 단지 비듬용 샴푸가 아니다. 실은 모낭염도 잡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약간 니조랄과 비슷한 노비프록스. 노비프록스 얘기요. 요거 지금 내용을 보면 지루성 피부염 비듬 치료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니조랄하고 좀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비듬 치료제로 가져왔어요. 두피, 가려움증. 아니 근데 아까 니조랄 소개했는데 왜 노비프록스도 다시 소개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그 지루성 피부염,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 관련된 비듬 관련된 어떤 약용 샴푸 중에서 저는 이 노비프록스가 제일 낫고 그 다음이 제 생각에는 니조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징크피리치온, 아치온 같은 샴푸 이렇게 저는 순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잘 듣는 거. 자, 노비프록스는 우리 저기 남자분들 중에 특히 젊은 남자분들 머리에 기름 많고 뾰루지 올라오고 비듬 올라오시는 분들, 그죠? 머리 가려워서 힘드신데, 그죠? 뭐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실 때 많으시죠. 그런데 이 노비프록스 처방전 없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뭔지 모르시겠죠?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물질이 어떤 그 세균의 그 세포벽을 깨뜨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두피에 말썽을 일으키는 그 균을 잡아주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일단 약용 샴푸 중에서는 일단 제일 잘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보통 제가 니조랄을 소개해 드리거든요. 자, 노비프록스. 우리 저기 두피에 뾰루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와야만 꼭 약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두피 관련 제품은 약국에서 있는 약용 샴푸도 있고 일반 샴푸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사실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의 어떤 함량만 다를 뿐이지 좀 이렇게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노비프록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크록스라고 하는 액도 있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게 아까 케토코나졸, 아까 처음 소개했던 니조랄이죠, 그죠? 니조랄. 그것도 비듬균을 잡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오진 않았지만 징크피리치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또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연 성분인데 이 원인이 되는 말라세지아를 좀 이렇게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요런 성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써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피부과가 꼭 오지 않으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두피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 해외 직구로 사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하나 소개하자고 하면 제가 방금 몇 가지 그 성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피지를 없애는 작용에서는 셀리움 설파이트라는 그 어떤 물질이 대단히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장품에는 이 셀레늄 설파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 직구하실 제품 중에서 보면 헤드앤숄더, P&G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의 클리니컬 스트렝스라는 제품, 그게 안에 셀레늄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두피의 가려움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일반 샴푸 혹시 뭐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꼭 해외 직구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죠, 그죠? 제가 소개한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서로 뭐 평상시에는 일반 샴푸 쓰다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샴푸 쓰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용 샴푸 쓰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 제가 이 아젤리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이 아젤리아가 아마 다른 유튜브 보셔도 이 아젤리아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저기 약국한테 좀 죄송한데 엄청 인기가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아젤리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에 스티바 A 연고 열풍이 분적. 스티바 A 들어보셨나요? 그 스티바 A라고 하는 연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미하고 주름에 바르면 노화가 막아지고 주름이 펴지고 밝아진다. 그런 딱 그 소문이 터져서 이 한때 스티바 A가 이 동네마다 품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해운대에서 병원을 하는데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했거든요. 그 동네에 또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막 피부과마다 막 스티바 A를 막 사재기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바 A가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는데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기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너무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만 품절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스티바 A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스티바 A가 사실 레티노이드 연고거든요. 그러니까 미백 작용이 있고 주름을 펴주고 항노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연고인데 비슷한 레티노이드가 들어있는 여드름 연고들, 아크리프라든지 디페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스티바 A의 뒷자리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내가 바로 스티바 A의 후계자예요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광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니 우리 아젤리아도 한번 거기 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유사하거든요. 아젤리아가 아젤릭 애시드, 이게 포화지방산인데 사실은 염증을 잡고 뾰루지를 잡고 그 다음에 미백 작용을 하고 아젤릭 애시드가 이렇게 약간 그 타이로시나제라는 걸 이렇게 합성을 더해서 미백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름도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단점도 똑같아요. 바르면 가끔 이렇게 많이 바르면 자극감이 있다는 그 단점까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 레티노이드 의약품 또 레티노이드 화장품이 열풍이 불 때 아니 왜 우리 아젤리아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았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아젤리아가 역시나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데도 이렇게 발랐을 때 많이 발랐을 때 자극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의사들이 이걸 소개하기를 좀 꺼렸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죠. 근데 아젤리아는 아젤리아만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레티노이드는요 임산부한테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레티노이드 성분 자체가 특히 먹었을 때는 이렇게 어떤 태아 기형 유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젤리아는 임산부도 안심하고 쓸 수 없고, 그리고 항생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레티노이드가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변성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변성되는 부작용이죠.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데 아젤리아는 아침 저녁으로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희 병원이 민감성 피부 치료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아젤리아가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지만 논문을 찾아보면 붉은 홍조, 주사 피부염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전이나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한데 제가 논문 읽어봤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민감성 피부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좀 더 아젤리아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레티노이드 계열이 피부를 두껍게 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의 어떤 치료의 마무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레티노이드 연고가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젤리아는 비교적 좀 안전하고 오래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젤리아 여드름에도 쓸 수 있고 모낭염에도 쓸 수 있고 미백, 주름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부작용도 똑같아요. 많이 바르면 조금 이렇게 자극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레티노이드처럼 그죠? 이렇게 수분 크림, 보습제 바르고 위에 살짝 그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아젤리아 기억해 주세요. 모낭염 연고에는 에스로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아젤리아도 모낭염에 쓰일 수 있고 다양한 피부 뾰루지에 쓰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죠. 자, 네 번째는 비아핀입니다. 비아핀. 이거 잘 못 보셨죠? 비아핀. 이거는 화상연고예요. 트롤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아직 유럽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국민연고래요. 각 나라마다 국민연고로 이렇게 좀 각광받는 연고가 있는데 왜 이게 국민연고일까? 자, 비아핀이 화상연고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성분이 작용을 하냐고 하면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항균 작용을 해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소개받았던 재생연고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 소개드리냐면 이게 화상연고란 화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이거나 뜨끈뜨끈하거나
붉게 달아오른 그럴 때 바르기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왜 프랑스에서 인기 온 걸까?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화상을 많이 당하나? 그렇지 않을까요? 프랑스 햇볕이 좋으니까 일광 화상 그런 거에서 쓰이지 않을까요? 베아핀이 아주 좀 두꺼운 재질이거든요. 발라보면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요즘 여름에 바닷가, 저도 지금 해운대에서 일하지만 뭐 해운대 바닷가나 이런 데서 햇볕 보시고 일광 화상 다니시면 이 베아핀, 약국 뭐 병원 문 닫았다 그럼 약국에 사서 이렇게 두껍게 하루에 2번에서 4번 발라주시면 돼요. 단지 정말 화상 연고로만 추천하냐? 자, 아까 제가 베인 곳에 발랐을 때 회복 능력이 좋다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피부과에서 레이저하고 하면 얼굴 어떻게 되죠? 붉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실 베아핀이 대단히 쓰임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레티노이드나 뭐 이런 거 발랐을 때 자극감, 그것도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럴 때 베아핀을 같이 쓰기가 딱. 그래서 뭐 저희 병원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 왜 피부과 가면 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연고 이렇게 조제해서 주잖아요. 그럴 때 레티노이드 아래 이 베아핀을 깔고 섞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셨죠? 이게 그만큼 어떤 따끔하고 화끈한 그런 자극감을 가라앉히는데 대단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매우 덥던데 일광화상의 베아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호호호 다들 유튜브니까 연고를 소개하던데 저는 오늘 먹는 약을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요게 한미 약품에서 나온 제텐시입니다. 아연 영양제입니다. 그냥 뭐 활력이 비타민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해 드리냐고 하면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잖아요, 그죠? 지금 소개한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부 질환에 약간 보조적으로 쓰이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이템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자, 사실은 제가 이거는 사마귀 치료하시는 여러분 그 손발에 이렇게 사마귀, 바이러스 사마귀 번지고 올라오면 참 난감하시죠? 피부과를 가면 냉동 치료하라니 레이저 하라니 사실 뭐 그럼 되긴 되지만 개수가 너무 많거나 하면 아프시고 힘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황산아연 영양제 중에서 이 황산아연이 사마귀를 없애는 도움이 돼요. 이건 사실 논문이 굉장히 많답니다. 징크살페이트.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제가 의사지만 뭐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사마귀를 율무로 치료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들은 혹시 아연의 효과가 아닐까? 이 아연이 이론적으로 보면 면역세포, T세포나 우리 NK세포 그런 거에 아주 활성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에서 이 아연으로 치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것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 아연이 사마귀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텐시가 이 아래 들어있는 그 황산아연을 계산해 보면 한 61ml 정도가. 근데 저희들이 공부하는 자료를 보면 몸무게 킬로그램당 한 10mg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인 남자한테는 600ml 정도가 필요한데 요거 사실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걸로는 참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2달 정도 먹기를 권유드리는데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사마귀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사마귀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그럴 때 썼으면 하고, 특히 이렇게 사마귀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받으시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또 재발할까 두려웠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제텐시 아연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하루에 하나를 먹으시면 아니 뭐 사마귀에도 도움이 되고 뭐 기운도 좋아지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5가지 그 아이템 약국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피부 질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아이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